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현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작성법. 네, 근데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성이 까다로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성내 영재교육원 지원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어려워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들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과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이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다른 영재교육원에 비해서 문장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힘들고 창의적 산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서류에 포함되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더 길게 느끼고 많은 것처럼 보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를 믿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좀 쉽게 내용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작성 시 유의사항부터 먼저 알아보고요. 중요 문항 포인트 몇 번 문항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제가 찔러 드리겠습니다. 근데 독서 문항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독서 문항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제가 왜 여기서 이게 찝어드리는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합격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작성 시 그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에는 일단은 1페이지에 있는 내용 꼭 숙지하고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관계되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유의사항이 뭐냐. 일단 GED에 첨부서식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거기에 다시 첨부서식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은 한글로만 작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머님 한글로 작성하는데 제가 한 가지 최신의 한글은 HWPX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 구버전 한글에서는 HWPX가요 상위 버전이기 때문에 검은색 모드의 화면으로 나와서 아예 안 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저장을 시키실 때는 꼭 확장자명을 HWP라고 하는 확장자로 저장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수 초과하면 초과한 글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글자 수 자체가 아예 삭제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출하는 방법은 첨부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하는데요. 거기 서약서 설명란이 있는데 그 이미지 파일을 갖다 넣어서 서약서 첨부를 갖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된답니다, 어머님. 반드시 거기에 덮어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우스로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표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 한글로 타이핑을 치실 수 있으면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기록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서명이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들어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서명란에 대한 부분은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자, 일단 일반 문항 포인트인 1번, 2번, 3번.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편하게 쓰세요. 근데 왜 편하게 쓰세요라고 하냐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서 중요 문항 포인트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뭔가에 대한 어떤 큰 가치 부여를 하기에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1번, 2번, 3번이 그 부분에서 만약에 뭔가를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 질문 문항 자체가 매우 길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원 동기 쓰라고 하는데 딴 거 구구절절하게 물어볼 건 없잖아요. 지원 동기 쓰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1번, 2번, 3번 문항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를 적으면서 그 내용들하고요. 좀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이게 스토리화 되어져서 내용들이 같은 흐름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같은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1번 내용 따로, 2번 내용 따로, 3번 내용 따로 이렇게 노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고 싶은 동기가 내가 어떤 공학자, 노복공학자가 되기 위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노복공학자로서의 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1번, 2번, 3번이 기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자기소개 150자를 하라고 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창의적으로 하래요.
근데 자기소개서 이 내용에서 창의적인 자기소개서? 이거 뭘까요? 네, 나를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부분으로 표현을 갖다 할까요? 참, 네. 아니면 이런 아이들 입장에서의 창의적인 부분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저는 30년 뒤에 대한민국에서 첫 노벨상을 받은 생명공학자가 되어 있을 땡땡땡입니다. 자, 근데 그 생명공학자에 대한 부분의 꿈을 꾸어서 이 진행한 노벨상의 주제가 땡땡땡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식량난으로부터 해결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창의적일까요?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진로에 대한 내용을 그 부분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완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을 갖다 해도 되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여기에서 이것만큼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땡땡땡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 와서 제가 잘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갈고 닦아서 이 분야에서 이것만큼은 전 세계 최고라는 엄지척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도 전혀 무리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 부분 중에서 창의적으로 표현을 하라고 했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 동기 300자로 내용을 갖다가 압축시켜서 적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대한 특징,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에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은 지금까지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이 수학, 과학, 그다음에 우리가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융합과정으로 우리가 공부를 갖다 했던 영재원이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통해서 본인의 꿈에 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좋겠고요. 그리고 주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흥미에 대해서 본인이 그 흥미도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표현을 하면 지원 동기 적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이 그동안 해왔던 커리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나 바다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쉽게 아는 주제이긴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 즉 환경 문제에 대해 또는 기후 온난화에 대해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 와서 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기초적인 지식을 담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적 호기심과 흥미 활동인데 이건 최근에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호기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 스스로가 이렇게 탐구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나간 과정을 적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내용에서 왜 그걸 하게 되어졌는지 그때의 호기심을 조금 기억해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적 호기심하고 흥미 활동에 대한 부분이 500자이기는 하지만요. 탐구 활동 같은 경우에 왜 탐구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어졌는지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호기심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갖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과학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식들은 기울기의 크기가 어떤 값에 대한 표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선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를, 상호관계를 이렇게 수학적인 공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너무 이렇게 즐겁고 그다음에 다른 또 분야에 있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내용적인 부분의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 문항 포인트인데요. 4번하고 5번.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무작위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갖다가 받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4번과 5번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3번,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3번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4번, 5번 내용에 대한 부분의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은 리더십과 우리 팔로워십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리더십과 이 팔로워십은 왜 그러냐면 양면성이죠. 우리가 손바닥과 손등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고, 이걸 집어넣은 거는 역할에 대한 부분의 인지가 정확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리더는 누구나 다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리더일 때도 있지만 내가 팔로워일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부분을 부각해서 해야 될 역할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팔로워십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이제 그 리더를 갖다가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할 때 리더하고의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팀원으로서 최선을 갖다 다할 수 있는 인재인지를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속한 팀 활동에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로 리더를 수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에 대한 제시를 갖다 할 때 팀 리더의 역할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리더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느낀 점, 네, 그리고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팀원에 대한 어떤 배려에 대한 부분들을 했던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네, 실제 그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이 금방 적힐 것 같아요. 근데 팔로워십에 대한 부분은 팀원으로 참여했을 때의 내가 역할, 그리고 목표에 대한 부분을 수행하기 위한 자신이 노력한 부분, 네, 그리고 이 팀원과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을 갖다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내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영재교육원의 면접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둘이 같이 실험을 하다가 친구랑 다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툰 이유가 실험적인 탐구 활동에 대한 이제 서로 이견 때문에 이게 다투게 된 건데, 그런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팀원일 때 또는 리더와 팀원으로서 이게 충돌이 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해결에 대한 그 본인의 어떤 생각들을 여기다가 적는다라고 보시면 이 내용을 조금 적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 부분. 네.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어렵죠. 근데 왜 어렵냐면 참고되어져 있는 문제가 소문제가 5문제나 되는데 한 가지 어머니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 연대는요, 그 소문제 5문제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적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은 거기서 특정 과제나 문제 상황을 갖다가 내가 어떤 것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따라가서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습니다. 만약에 이 자료가 없으면요, 지금 해보면서 만드세요. 네, 그래도 돼요. 왜냐면 정말 분류를 되게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문제 발견 역량에 대한 관찰 주제를 선정해서, 자, 지원자의 능력 평가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처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1번, 소문제 1번에 네,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가 왜 있는지, 이거는 저희가 탐구 보고서를 적을 탐구의 목적이에요. 왜 이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걸 해결해 보고 싶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구 목적에 대한 부분이 딱 여기에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 해결 과정인데,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제 부모님들께서 적으시면 실험 과정에 대한 부분만을 적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익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가 보고서를 적을 때 선행연구 고찰과 이론적 배경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선행연구 고찰은 기존에 있던 연구를 토대로 해서 나의 탐구가 내용이 겹치지 않게끔 독창적인 부분의 어떤 실험 내용을 접하거나 아니면 독창적인 실험 내용들을 설계를 해서 이제 비교한 걸 가지고 다음번에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창의적인 부분의 소화 내용으로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선행연구 고찰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연구 논문의 인용 아니면 발췌 정도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고서의 경향 자체가 선행연구의 고찰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적용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은 이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이런 탐구 보고서를 갖다가 선행연구 고찰이 뭔지도 모를 테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내용을 접해본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논문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내가 이렇게 통해서 내 탐구에 대한 부분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점, 해결하기 위한 것, 네. 힘들었던 점은 당연히 실험하면서 내가 결과가 안 나와서
여러 번 반복 실험을 갖다 해야 될 때 정말 힘들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들, 내 끈기와 아니면 이 탐구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진행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견뎌야 된다. 어떤 인내심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여기다가 적어도 됩니다.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한 글자 수가 200자밖에 안 돼서 간단하게 내용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이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오류나 실험 재설계 과정 등에 대한 것에 경험치를 적는 것도 중요한데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근데 아이디어 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서 본인이 그 주제를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해보면 좀 어떨까? 사실 왜냐면 예전에는 그 문제 해결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학생의 자세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탐구 오류와 탐구 결과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제 발견 역량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도출하는 데 있어까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물로 남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 과정의 증빙 자료를 갖다가 잠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만약에 탐구 주제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머님 3페이지로 요약을 쪼개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작년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나누어서 우리가 구성해서 뭐 앞에 있는 탐구 동기, 탐구 목적 1페이지 적고 2페이지는 실험 과정, 실험 결과 적고 3페이지에는 탐구 결론에 대한 부분을 적어서 제출을 갖다 했어도 합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를 3페이지로 나누어서 첨부해도 무난하다. 자, 일단 그래서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 과정에서 일단 관찰 기록, 그림이나 글, 사진을 한 페이지에 여러 개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관계 노트, 그러니까 어떤 끄적거린 노트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 탐구 결과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산출물, 실험 탐구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서 넣어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산출물을 자세하게 우리가 기록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3페이지에 나누어서 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또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산출물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우, 이게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나한테 이걸 지금 하라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해야죠. 네, 어머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자녀의 지금 지내온 시간 동안에 없을 것 같지만 들춰보면 있거든요. 단지 사진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코딩 과정 같은 예를 들어드리면 코딩에 대한 어떤 흥미를 갖다가 느끼게 된 예입니다. 근데 코딩을 이거 산출물로 넣을 수 있느냐? 있죠. 왜냐면 생활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필요로 한 인식을 갖다 통해서 실험 탐구의 과정에서 본인이 해본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탐구 결과물로 산출물로 표현해 낼 수 있습니다. 자, 관찰 다이어리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진행 순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순서도와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이걸 갖다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스크래치의 스크립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것과 그걸 한 URL을 적고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갖다 적용해 나갈 건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했던 걸 제가 이미지를 갖다가 조금 바꾸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형태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수준이 높게 우리가 만약에 잡는다면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자료는 실제로 다른 결과의 산출물인데 본인이 조금 약간 연구 결과물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좀 제출을 해도 문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실험 탐구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탐구 안 했어도 괜찮으니까 탐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보고 싶어하는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내용적인 구성으로 이렇게 편집해 제출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요. 사실 이거 안 어렵다고 하면 그건 곤란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탐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페이지별로 탐구 결과,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시했던 거를 이렇게 페이지를 달리해서 제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균관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 작성법 까다롭지만
가볍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샘플을 좀 많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일단은 그 샘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은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 다른 영재교육원보다 어려운 것 같지만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에 있는 부분에서 그래도 좀 샘플을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찍었던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과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샘플을 좀 참고를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도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제자분들 힘내세요!